대구에서 아시다시피 전환기 때문에 뭐 국힘 전당대회가 혼란스러워졌다, 뭐 방해한 것 아니냐 행사 진행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환기는 피해자입니다. 뭐 최고 후보로 나온 김건희 후보가 올라오자마자 단상에서 면전에다 대놓고 전환기에 대해서 막 저격해요. 비방하더라고요. 전환기는 뭐 거구론자다, 그리고 음모론자다. 당원을 저격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후보가? 이미 당원석에서 배신자 이런 구호가 외쳐지고 있었어요. 당의 지도자에 될 사람이 평당원들을 비방한다고 말이 돼. 이거는 대통령 나갈 사람이 국민들을 비방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무죄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니까. 저는 당은 당규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못 들어오라니까 억울함은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무사히 잘 치러지고 또 좋은 당대표가 뽑혀지고 좋은 최고위원이 뽑혀져서 더 뭉치고 자유우파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국민의힘이 되는데 작은아마 평당원으로서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그 대구 그 행사장에서 비표 받은 거예요. 공익적으로 받은 거고, 제가 또 전환기 뉴스 언론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환기 뉴스에도 왔다 거기서 메모하고 기록하고 직접 받았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이제 또 부산에는 대구에서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사실 언론에 보도되기는 전환기 때문에 뭐 국힘 전당대회가 혼란스러워졌다, 뭐 방해한 것 아니냐 행사 진행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날 그 행사 진행을 보시면은 전환기는 피해자입니다. 그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도 이제 오늘처럼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에 있었어요. 기자 이렇게 자리에서. 그런데 그때 최고 후보로 나온 김건희 후보가 뭐 올라오자마자 단상에서 면전에다 대놓고 전환기에 대해서 막 저격해요. 비방하더라고요. 전환기는 뭐 거구론자다, 그리고 음모론자다. 뭐 갑자기 뭐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누가 봐도 최고위원이든 당대표 후보가 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당대표 지도자로 나올 사람이면, 앞으로 제가 지도자가 돼서,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상대당이 민주당의 어떤 악법 만드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이재명 정권의 어떤, 사악한 이재명 정권의 어떤 무능이라든가 잘못한 정책을 비판함으로 해서, 국힘 여러분 잘해봅시다 이래야 될 건데, 저 평당원이지 않습니까? 언론인이자 평당원이잖아요. 당원을 저격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전환기는 앉아있었고, 제 방송 보면 알거든요. 이거는 선 넘은 거다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저 뒤에 이미 당원석에서 배신자 이런 구호가 외쳐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도 도저히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런 사람은 최고위원 사퇴해야죠. 아니, 당의 지도자에 될 사람이 평당원들을 비방한다고 말이 돼. 이거는 대통령 나갈 사람이 국민들을 비방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막말이죠. 사퇴해야 됩니다. 사실은 최고위원 사퇴해야 되죠. 아마 저는요, 그분이, 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김건식이라는 사람을. 아마 전환길이라는 이름을 끌고 와서 자기가 좀 이름을 내려고 하나, 유명인 표를 얻으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전환길이가 이렇게 배신자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언론에는 전환길이가 문제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그렇게 되면서 그 뒤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전환길에 대해서 이렇게 남은 전당대회에 이제 출입을 금지한다, 이래가지고, 그 지시가 내려졌죠. 가해자인 김건식 최고후보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고, 평당원이 전환길에 대해서만 이런 제재를 가했잖아요. 저는 억울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석호, 부산 연설회장까지 왔습니다만은 입구밖에 못 들어가고 안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밖에서 요 상황이 돼 짧게 제 국민 여러분들과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께 또 전했고요. 이곳은 보다시피 유엔 기념공원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곳을 찾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풍요롭고 전 세계에서 이 정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잘 먹고 살만한 나라 된 것은 유엔군을 풀뚫한 우리 국군이 함께 6.25 전쟁의 공산을 막아낸 덕분 아닙니까?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한 덕분에 한미동맹 덕분에 지금까지 전쟁 없는 70여간의 평화가 지속됐는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와 그리고 풍요로움은 바로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반면에 우리 윤석열 정부 때는 한미동맹 정말로 철저했습니다. 한미동맹 간에 한미 간에 엄청나게 우호적이었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선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관세 폭탄 맞고 있고,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뭐 거의 신뢰하고 있지 않는 듯이 많은 국민이 느껴질 겁니다. 뭐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군의 사드 배치 반대하는 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피켓 들고 시위를 벌였던 사람이고, 현재 국무총리 김민석도 85년도 미 문화원 점거에 대해서 배후 조종자 아닙니까? 현재 민주당의 대표 정청래도 마찬가지로 89년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죠? 김문수 후보 표현에 의하면 좌파 극단적인 테러리스트입니다. 89년도 미 대사 관저에 쇠방망이 들고 그리고 화염병 사제폭탄 들고 쇠방망이 들고 관저를 쳐들어갔어요. 현관문 부수고. 그때 대사가 그레그 대사였는데 다행히도 자리를 빨리 피해가지고 안 계셔가지고 희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관문 부수고 가서 거의 불 지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끔찍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반미주의, 국무총리도 반미주의, 그 민주당 대표도 반미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CIA, FBI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지켜주고 있는데 대통령을 저렇게 내란 특검 만들어서 또 탄핵시켜서만 됐지. 또 내란 특검이라 만들어서 멀쩡히 잘 받고 있는 형사재판 무죄 불구속 상태 재판받고 있는데 또 구속시켜가 지금 현재 저렇게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 탄압이죠. 이것을 미국이 다 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다 알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지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영어로 really admire, 진실로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사람은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힘안에서도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는 내란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내란이 아니죠.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77조에 보장된 헌법에 근거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헌법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해제시켰고, 거기 뭐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헌정을 중단시킨 적도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직 재판도 1심도 선고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중학교 사회책에 보면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무죄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 내란이다 내란당이다 전부 다 그거 선동 아닙니까? 선동. 반박해 보시라고요. 중학교 사회책만 배워도 무죄 추정 원칙을 알 건데. 아무튼 저는 그런 심정에서 현재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마자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한미동맹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전작권을 회수하느니 환수하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6.25 전쟁이 터지기 1년 전 49년 6월 달에 미군 철수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에 6.25 전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주한미군 철수하라 또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을 폐망으로 가져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70여 년간 우리가 평화를 누린 이유는 주한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한반도를 지켜주니까, 우리나라 지켜주니까 전쟁이 없고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 잊으면 안 되지요. 특히 6.25 전쟁 때 이곳 유엔 기념공원에 모셔진 것처럼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16개국 군인들을 보내줬잖아요. 16개 나라에서. 그런 군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이름도 못 듣는 나라,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공사나 막는다고 도와준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할 줄 알고 지금 누리는 자유, 이런 귀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구나, 잊으면 안 되겠지요. 아무튼 오늘 제가 백스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저는 못 들어오라니까 억울함은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무사히 잘 치러지고 또 좋은 당대표가 뽑혀지고 좋은 최고위원이 뽑혀져서 국민의힘이 다시 지금처럼 지지율이 16%까지 떨어지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서 다시 벗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하기를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가장 명품 명품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뭉쳐가지고 국민의힘이 국민으로 다시 지지를 얻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많은 지방선거에도 당선도 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그런 수권 정당이 되어주길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비록 당 평당이자 평당원인데 당 지도부에서 전환길은 오지 마라, 전당대회 금지다, 출입 금지다 하니까 저는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좌파들이 좋아하겠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당 지도부의 그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따르고, 그리고 또 사실은 3일 뒤에 이틀 뒤에 징계위원회에서 전환길에 대해서 출당을 시킬지 당원 정지를 시킬지 또 제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제재 결정한다는데 저는 당은 당규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전혀 어긴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날 가서 소명을 잘 하고, 그래서 평당원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을 응원하고 더 뭉치고 자유우파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국민의힘이 되는데 작은아마 평당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13일과 14일에도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혹시 그날 행사에서 참여할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날도 어차피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근처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가서 왜냐하면 당원들을 오니까 저도 그 자리로 갈 수는 있잖아요. 당원들 볼 수 있으면 만나고, 또 오늘처럼 다음은 이제 대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산 킨텍스 아닙니까? 킨텍스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또 다른 곳에 가서 라방을 이렇게 라이브 방송 진행하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당 지도부에서 결정된 것은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가 전환길 중심이 아니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그분들이 중심이 되고,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흥행도 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바라고 저도 힘을 보태야죠. 김근식 씨가 정치 깡패라고 원칙적인 비난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좀 심한 표현이죠. 전환길은 지금까지 어떤 집회에 갔어도 어떤 발언에도 폭력을 조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평화, 통합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법치와 공정 상식을 중시하지 언제나 법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김근식 저는 솔직히 그 사람 이번에 최고위원 나오기 전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어쨌든 저보고 정치 깡패니 이런 말이 막말을 쓰던데 그거는요 어떤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고 전환길이가 무슨 정치 깡패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들은 더 나빠요. 왜냐하면은 그 김근식 후보는요 친한파 한동훈 끈앞풀 아닙니까? 그들이 했는 짓이 뭡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 꽂은 놈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보고 정치 깡패라면 걔들은 의리도 없는 완전히 동네 양아치 애들 아니야, 양아치 애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적어도, 인륜과 인륜의 도리와 의리가 먼저 아닙니까? 저는 전환길은 그래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예? 욕먹을 때 욕먹더라도 사람이 인륜의 도리가 있고 의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혹시? 방금 출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만약 출당을 되신다면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환길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해자인 전환길에 대해서 가해한 무대 올라가지만 전환길을 막 비난하고 저격한 김건식 후보에 대해서는 처벌도 안 하고 전환길만 피해자인 전환길한테 처벌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 금방 물으신 대로 당윤리 국민의힘 당윤리위원회가 개최돼가 전환길에 대해서 탈당이나
또는 출당이나 또는 뭐 당원 정치 제재를 가한다는데 돌이켜 보면요, 이런 뭐랄까 징계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아야 돼, 원칙에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조금만 돌아가 보면은 국민의힘 안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 작년 11월 달이었죠. 2024년 11월 달에 그 유명한 단계 게이트. 단계 게이트는 뭐냐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당원 게시판이 있어요. 당원 게시판에 거기에 900개 정도 글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내용이야. 900개의 글이 중에서 알고 보니까 그게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들이 당원을 사칭해서 몰래 쓴 글이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통령 정선 때도 야 한동훈 해명해라, 그리고 당 안에도 당직을 가진 분들 관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해명해라 하니까 전부 다 한동훈이 입국 다물고 있어요. 그거요 심각한 여론 조장이자 댓글, 불법 알바 댓글 아닙니까 이거? 불법 알바 댓글은요, 지난 대통령 때는 어떤 후보가 내란, 그게 내란 아니냐 이랬어요. 선동한다고. 그리고 이런 심각한 당헌, 당규, 윤리에 어긋나는 거를 지금까지 처벌 안 하잖아요. 처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힘 단계 게이트란 말이에요. 단계 게이트. 당원 게시판 게이트라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완전히 부도덕한 짓과 불법적인 일은 한동훈이 의혹을 사고 있는데 전혀 조사 안 하잖아요. 한동훈이 아니라고? 깨보자고. 한동훈 네가 했나 안 했나?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를 먼저 조사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조사해가지고 징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전환길처럼 정광석과처럼 빨리 징계를 하려면 그거부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뭐 출당이나 당원 정지는 그런 제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당원들이 진실을 알잖아요. 전환길이가 당원 당규를 어긴 게 뭐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추측건데 친당세, 친한파, 한동훈 이런 세력들이 분위기 만들어서 전환길을 국힘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